예, 제가 이번 주에 그 올릴 책은요, 사일런트 페이션트라고 이게 아주 그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저번 주에 그 오리엔트급 살인 이제 30년대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요거는 이제 2010 올해 나온 책일 거예요 아마. 올해 나온 책일 거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언제 나왔냐? 우리나라에서도 5월에 나온 책이네요. 거의 뭐 85년 85년이라는 어떤 말씀? 차이가 예. 책 나온 차이가. 그렇죠, 예. 너무 또 옛날 책만 소개하면 좀 그러니까 또, 예. 또 요즘 또 예, 이제 신난- 선생님은 주로 이제 네. 추리 쪽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네. 저는 뭐 스릴러 SF 쪽을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가끔 저도 SF나 스릴러 가끔 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네. 주로 이제 예전 거, 네. 그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하겠지만, 네. 제가 해보다 보니까 그 영화의 스토리는 제가 봐서 거의 2000년도 넘어오면서 스토리는 말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추리소설이나 스릴러 같은 것도 스토리가 제가 봐서는 90년대까지는 네. 괜찮은데, 그걸 넘어서부터는 이게 정말 마음에 끌린다라고 하는 소설을 솔직히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트릭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다 거의 그렇죠. 소진이 됐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워낙 많이 주로 나와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 네. 선생님은 뭐 옛날 현재 할 것 없이 왔다 갔다 예, 해야죠. 오르내리면서 해주시면 네. 뭐 현재 것도 소개가 잘 되니까 네. 될 걸로 봅니다. 네. 예. 예, 이게 사일런트 페이션트라고 라는 책이고요. 그게 근데 책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아주 요런 책입니다. 사일런트 페이션트 이런 책이고, 이게 아주 미모의 글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 아주 미모의 그 백인 여자가 있네요. 예. 작가가 알렉스 마이클 리디스라는 분인데, 아마 영국인 아니 미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 그리스인이라고 그러고 어머니는 이제 뭐 영국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리스인, 엄마는 영국인인데 미국에 사는. 네. 그러니까 이름이 마이클 리디스만 봐도 벌써 약간 그러네요. 약간 좀. 그 그리스계 예. 이름이죠. 예. 이게 사실 그 신인 작가인데. 그 이름이 마이클 리디스라는 거죠? 마이클 리디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 알렉스 마이클 리디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성이 마이클 아니지? 성이지. 성이 마이클 리디스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올해 나온 작가인데, 그 신인 작가가 보통 그래도 막 그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하기가 어려운데, 예. 그거에 올랐고 굉장히 평이 좋아요. 아주 뭐 최근에 나온 뭐 미스터리 스릴러 이쪽 계열에서 범죄 소설 이쪽에서는 거의 최고의 신인이 다 등장했다. 약간 이런 소리를 듣고 데뷔를 했는데, 저도 국내에 나오자마자 궁금해서 바로 읽어봤는데, 정말 뭐 그런 소리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소설이고 뭐고 맨 처음 하기 힘들죠. 네. 어떤 사람은 뭐 몇 번 써도 저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그 비수가 한 4권 썼는데, 선생님 그 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대기만성. 예. 네. 나이 젊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저도 이제 앞자리가 이제 4인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시작할게요. 예. 이게 사일런트 페이션트라고 제목이 이제 뭐 조용한 환자,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 침묵의 환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번역을 잘 안 하더라고. 제목을 그냥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의미 상해버리는 게 많으니까 아마 뭐 권위를 살리는 게, 예. 아까 잘못해가지고 엉터리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하긴 그렇죠. 예. 뭐 전혀 그 원제를 못 살리는 예. 약간 그런 영화들 많이 있죠. 예. 그 시작은 이제 그 어떤 그 유명 예술가 부부가 있어요. 예.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남자 사진가고, 예. 여자는 화가인데 아내는 이제 화가 엘리샤라는 여자가 있는데, 예. 어느 날 이제 엘리샤가 처음에 도입부가 엘리샤가 이제 그 체포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경찰이 그러니까 총성이 들려서 옆집에서 신고를 해요. 예. 그 집에서 총성이 들려서. 그래서 예. 경찰이 이제 막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 남편은 의자에 묶여갖고 손이랑 팔이랑 다 의자에 묶여 있고, 그리고 이제 철사로 묶여 있고, 그리고 머리에 총을 막 맞아서 그냥 구멍이 나 있어요. 그리고 저게 좀 함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를 맞아 날아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앉혀놓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다 날아간 건 아니고. 그래요? 이렇게 구별이 될 정도로, 신원 확인이 될 정도로. 예. 근데 이제 그 아내 엘리샤는 이제 옆에서 딱 그냥 이제 완전히 뭐 멍하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정신이 거의 나가는 거죠. 그냥 뭘 물어봐도 답변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도대체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신이 죽인 거냐.
심지어 그 엘리샤가 총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현행범인데. 그렇죠. 예, 예. 자기가 그러면은 만약에 아니면은 네. 이렇게 난 아니에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그냥 침묵만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변호가 안 되니까 체포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자가 화가 나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재판 과정에 이제 하게 되는데 뭐 변호사가 가든 뭐 누가 가든 뭐 재판 과정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을 안 한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그 그림이 이제 제목이 알케스티스인데 알케스티스인데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래요. 이게 저도 이번에 책 읽으면서 알았는데 이게 막 무슨 신의 노여움을 사갖고 남편이 이제 죽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막 이렇게 그래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신이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대신할 사람을 내라. 그러니까 뭐 그럼 너가 대신 죽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넌 살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자식이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게 부모님한테 가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대신 해주라. 그때 부모님이 미쳤어요. 안 해주지. 저 나이를 먹으면요 생명에 대한 애착은 더 많아집니다. 그렇구나. 저는 정말 놀라운 사람 봤는데 85살에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위암 수술 하겠대요. 병원에서는 하지 말아도 1, 2년 더 사실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사시라 그러는데도 그냥 내 돈 가지고 수술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때 돈으로 거의 한 800에서 1000만 원 아마 1000만 원 이상 까먹었을 거예요. 그때 돈이 굉장히 80년대니까 큰 돈이거든요. 80년대예요? 그럼 요즘으로 치면 억대네.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 소리 나오지 않았겠어요? 뭐라 말은 못하고. 나는 뭐 내 직접 친척은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걸 봤어요. 그렇다고 아버님 그냥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그 알케스티스의 남편이 이제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을 찾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한번 해봤더니 아내가 선택을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아내가 대신 저승으로 끌려가고 자기는 사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좀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친구가 헤라클레스예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딱 그 남편 친구야. 그래갖고 와갖고 헤라클레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아니고 헤라클레스가 신화 속의 헤라클레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신화 얘기한 거예요. 알케스티스. 알케스티스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생소한 거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럼요. 좀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자기 친구 아내가 이제 저승 끌려갔다는 걸 아니까 내가 구해올게 이러면서 못할 리 없잖아요. 헤라클레스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불복시키고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데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말은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는데 남편이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죽여? 내가 그냥 죽을게 라고 그걸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정말 랭큼 그냥 그걸 받아들이니까 실망을 했는지 그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이게 약간 소설이랑 좀 그렇죠. 연관이 되죠. 그 나중에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활용이 돼요.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알키스티스라는 그림 하나만을 그려요. 이 여자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을 한 장만 그립니까? 그렇죠. 한 장만. 한 장만 딱 그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이제 뭐 유죄를 받았는데 뭐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림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 이상자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그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걸로 그렇게 좀 된 상태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된 상태인데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테오 파버라는 그 심리 상담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좀 심하게 당해갖고 자살 기도까지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다른 뭐 이렇게 따스하고 인자한 심리 상담가를 만나게 되면서 약간 이제 살아야겠다는 뭐 어떤 의지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서 나도 저분처럼 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해갖고 심상담가가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사건에 이 엘리샤가 남편을 죽였는데 침묵을 한 사건에 굉장히 큰 흥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의학적 관심과 약간 뭐 이런 걸 갖게 돼요. 그리고 약간 집착 비슷하게 하게 돼요. 그래갖고 원래 더 좋은 직장 다녔는데 거기까지 그만두면서까지 이 여자가 입원한 그 정신병원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더 좋은 데서 오겠다는데 땡큐죠.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테오 파버가 엘리샤를 이제 처음에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 죄송합니다. 잠깐. 네네. 그 테오 파버가 그러면 엘리샤에게 무슨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자기 원래 직장을 버리고 찾아갈 정도면 네. 뭔가 연구 가치가 있다든가. 그렇죠. 예. 아, 연구 가치가 예, 있다고. 연구 가치를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또 근데 도와주고 싶다. 예, 도와주고 싶다. 아. 왜냐면 자기의 옛날에 모습이 떠오르기도 떠오르고. 하고. 그러니까 예,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연구 가치도 그러니까 뭐 그런 희귀하잖아요. 남편을 죽였는데 침묵을 지키고 그렇죠. 있다는 예, 예. 그런 것에 대한 그 끌림도 있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그 그림 한 점만 그리웠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냥 뭐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나는데 예. 당연히 뭐 입을 열지 않죠. 예, 예. 그러면서 계속 그 여자의 어떤 그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과정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편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태호는 그 저기 원래 좀 약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렇게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심리 상담가도 있었지만은 예, 예. 그래도 여전히 좀 약간 우울한 그게 이 남아 있지만 있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캐시라는 어떤 미국인 여자를 알게 되는데 예. 이 여자가 너무 밝고 활달하고 사랑스러워. 예. 그래갖고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예. 여자도 당연히 이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해요. 예, 예. 그래서 그 둘이 결혼도 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되게 안정을 찾아가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약간 행복하게 사는 약간 예, 그런 과정이 좀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근데 이제 놀랍게도 그 우연히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퇴근을 좀 일찍 해서 봤는데 아내가 캐시가 예, 예.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약간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약간 그 남 쓴 컴퓨터를 정말 이게 부주의하게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컴퓨터를 항상 누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잘 숨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메일을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오. 바람 피는 것 같아. 막 어떤 남자랑 막 되게 다정하게 막 그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예. 그런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진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엘리샤가 예. 저기 남편이 이제 죽기 전에, 예. 그 총 맞아서 죽기 전에 이제 뭐 좀 일기를 써보면 어떠냐, 물론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요, 남편이. 남편이? 예, 남편이. 예, 예. 그 죽은 남편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일기를 좀 꾸준히 쓴 거가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요. 중간중간에 이제 일기가 예.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자신을 한 몇 달째 스토킹하는 예, 약간 예. 그런 내용이 내용이 좀 계속 일기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뭐 그거 연결이 되는 거죠. 반전 같은 예, 거 예.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스토킹하는 사람이 그녀하고 남편을 죽인 걸까?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독자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죠. 예, 예. 아무튼 그 일기가 중간중간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현재로 좀 돌아와서, 엘리샤는 여전히 마음을 닫고서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예. 게다가 아까 전에 이제 아내 캐시가 그렇죠. 바람 바람 피우는 피우고요. 바람 피우는 것 같은 예, 예. 메일을 이제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당연히 이제 눈이 뒤집히죠. 예. 어떤 남편이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이 양반, 그러니까 이 태호의 어떻게 보면 삶이 약간 이제 거의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원했던 뭐 직업적 분야에서는 여자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가정적으로는 또 망가져가고,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불안한 마음 상태가 좀 또 그려지는데, 근데 이제 태호가 아내하고 어떤 날 이제 완전히 이제 단서를 한번 제대로 잡아보겠다. 아내를 비행을 해요. 아내가 연극 배우인데, 그래갖고 이제 연극 끝나고서 이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캐시가 어디로 그러니까 캐시랑 이제 헤어졌을 때, 예. 캐시는 당연히 뭐 집으로 오겠지만, 이 남편이 이놈이 도대체 어디 사나, 예, 예. 어디 살고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 아내를, 이러면서 그 집까지 쫓아가요. 예. 쫓아가서 어디 사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더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니까. 제일 재밌는 부분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제가 내용 설명 여기서 마칠 건데, 예. 대충 약간 선생님 같은 베테랑 스릴러 독자들이 약간 짐작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네네. 첫 번째가, 네. 여기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태호라고 봐야죠. 태호라고 봐야 됩니까? 예. 태호의 태호의 관점에서 서술이 되죠. 아, 태호의 관점에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했던. 그러면 그 일기. 앞에 저기 뭡니까? 네. 엘리샤? 네. 엘리샤 이야기는 그러면 3자적 화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태호가 나오면서부터는 1인칭. 1인칭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 일기가 들어가고. 일기가 들어가고. 약간
그게 이제 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최종적인 반전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반전이 아주 끝내줍니다. 정말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말 뛰어난 반전.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 네. 범인이 혹시 여자 아닙니까? 범인이 여자, 근데 이걸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 언론 보면 남자가 범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 요거는 이게 저희가 방송 끊고서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짐작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요게 그 아마존 에디터들이 매년 그해 최고의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 아니면 뭐 최고의 무슨 뭐 저기 연애 소설 뭐 이렇게 장르별로 뽑는데 그 중에서 아마존 에디터들이 올해 그 미스터리 스릴러 뽑았대요. 그리고 그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신인으로서 쉽지 않게 1위를 했고 그 브래드 피트가 영화사를 운영하는데 플랜 B라고 거기서 뭐 우리가 아는 영화 뭐 노예 12년이나 뭐 저기 뭐 이런 영화도 많이 제작을 그렇죠. 좋은 영화도 많이 제작했는데 거기서 판권을 샀대요. 그럼 이 제목으로 나오는가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마. 조만간 몇 년 안에 영화로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반전이 정말 키포인트라서 좀 설명을 여기서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좀 줄이는 게 좀 죄송한데 반전을 그러니까 그 반전이라는 걸 모르고 봐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혹시 반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 소설이나 영화 뭐 있어요? 저는 코엔인가요? 코엔? 아니 저기 코핀 댄서. 그거 좋죠. 코핀 댄서. 그거 제가 편집한 거예요. 그러세요? 그건 정말 잘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정말 뛰어난 반전이에요. 진짜. 그 지금 그 작가가 제프리 디버라고. 디버죠. 코엔이란 디버죠. 그 별명이 반전의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항상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반전이 이제 그것도 이제 뒤에 갈수록 이제 너무 식상할 정도로 꼭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 잡힌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면 좀 약간 눈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책을 뭐 이렇게 계속 가져다가 6권, 7권 보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이건 아닐 거고 범인같이 나오는데 아닐 거고 제껴놓고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던데 코핀 댄서는 볼 때 정말 놀란 게 도대체 뒤에 몇 놈이 있는 거야? 아주 그냥 그게 걱정될 정도로 놀랍더라고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코핀 댄서 한번 해주세요. 리뷰 한번 해야겠다. 그 재밌는 책을. 코핀 댄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프리 디버라는 작가가 그 시리즈 링컨 라임 시리즈라는 걸 썼는데 그 첫 작품이 영화화도 됐던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본 콜렉터. 본 콜렉터. 그거 덴젤 워싱턴이. 덴젤 워싱턴이 목 다쳐가지고 누워 있는데 누군가 찾아오는데 그놈이 아는 놈이죠. 원작에서 링컨 라임은 백인인데 영화에서는 이제 흑인으로 바꿨는데 그거 잘했잖아요. 다시 드라마도 돼요. 그래요? 그거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있고 아마 넷플릭스인가 어디서 드라마 해서 아마 그때는 이제 본 콜렉터만 만들었는데 아마 2편 코핀 댄서 뭐 3편 그 시리즈가 한 9권 정도 나왔는데 다 만들 것 같아요. 드라마로. 그게 카드 속임수 하는 것까지인가 나왔죠? 12번째 카드인가 뭔가. 아니 그 뒤에 또 나왔어요? 그럼 9편이 아니라 더 될 것 같은데? 더 될 것 같아요. 한 11개, 12개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코핀 댄서가 제일 좋고 거기 킬룸이라고 그 약간 저격수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다. 반전. 그것도 좋고. 그러니까 제프리 디버가 반전의 제왕으로 유명하니까 혹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이 사일런트 페이션트도 뭐 제프리 디버랑은 성격은 좀 다르지만 못지않아요. 이거 아주 독특한 그 트릭을 써요. 트릭이라는 게 막 우리가 봤을 때 추리소설의 트릭이라는 게 뭐 물리적인 트릭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밀실에 그러니까 희생자가 죽어 있는데 사실 뭐 그걸 뭐 자물쇠를 어떻게 조작을 해갖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물리적인 걸 이용한 물리적 트릭인데. 그건 심리적인 거구나. 심리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 또 서술적인 뭐 그걸 이용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독특한 아마 보시면 이렇게도 트릭을 그러니까 그 반전을 짤 수 있구나, 트릭을 짤 수 있구나. 아마 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좀 받지 않으실까. 이거는 뭐 저기 해냄 출판사판인데요. 이거 해냄 출판사에서 우리 나 선생님한테 좀 이거 소개를 좀 줘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재밌게 잘해놓으면 저도 이거 못 읽었는데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현재로서는 올해 나온 책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추리 스릴러 중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재밌게 본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꼭 추천드립니다. 예. 그럼 일단 오늘 뭐 사일런트 페이션트는 이렇게 반전이 중요한 얘기니까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뒷얘기는 좀 여기서 좀 줄이고 뒷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는 걸로. 그리고 보시면서 꼭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이렇게 내가 어느 부분까지 읽었을 때 범인을 예상을 했었다. 이것도 재밌겠네요. 요게 지금 제가 쓴 부분이 거의 이게 뭐 몇 페이지지? 한 414페이지인데 거의 한 300페이지 정도는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최종적인 결론만 지금 남은 상태인데 지금도 사실 제 설명도 잘 조합해보면 대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나는 이상하게 여자가 범인 아닐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갔는데 그러면 지금 죽는 사람은 그 가브리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남편만 죽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이제 이렇게 선이 여러 가지 연결돼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뭐 그 침묵을 지키는 여인과 그리고 그 분위기도 좀 그쪽도 묘하고 또 남편 이 태호라는 사람의 그 가정이 망가져가고 이런 것도 또 그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재미가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막 재미가 교차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만나고 이런 게 되게 재밌죠. 꼭 보십시오. 그럼 여기 사일런트 페이션트의 소개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분명히 됐죠.